1974년 5월 8일 한 남자가 단두대 위에 올라섭니다. 화학의 아버지이자 프랑스의 세리인 앙투안 라부아지에는 52세의 나이로 자신의 고국에서 시민들의 손에 처형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학자 라그랑주는 그들이 이 머리를 베어버리기에는 일순간으로 족하지만 같은 두뇌를 만들려면 100년도 더 걸릴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라부아지에는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도 처형당한 것일까요? 라부아지에는 1743년 프랑스 파리에서 부유한 변호사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집안은 부유했으며 아버지의 영향으로 법과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문학을 접하게 되면서 법학보다는 자연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 과학계는 연소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플로지스톤이란 가상의 물질에 대한 이론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불에 탈 때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면서 질량이 감소하고 모두 빠져나가면 연소 과정이 끝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화학계에는 연금술사의 잔재가 남아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지지하는 등 현대 과학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도기적 시기에 라부아지에는 멋지게 이 이론을 박살내버립니다. 나무와 종이 같은 물질은 불에 타서 질량이 감소하지만 금속은 불에 타면 질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토대로 산소를 발견해냅니다. 불에 타는 과정은 대기에 있는 어떤 것과 결합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내 라부아지에는 연소 과정이 산소와의 결합이라는 것을 입증해냅니다. 현재 산소의 어원 또한 라부아지에가 산을 생성하는 과정,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산소의 발견 이외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정식화하였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 즉 기본 원소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에 비해서는 잘못된 점이 많지만 주기율표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업적입니다. 이렇듯 과학자로서 많은 성과를 낸 라부아지에는 어째서 시민들의 손에 처형당했을까요? 라부아지에의 생애에는 재미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일단 그는 28살 때 13살의 소녀와 결혼합니다. 다행히도 이 결혼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13살 소녀인 마리는 50세의 늙은 백작과 결혼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라부아지에의 아버지는 이를 막고자 라부아지에에게 도움을 청해 정략 결혼을 맺은 것입니다. 정략 결혼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졌고 함께 실험도 진행하였습니다. 라부아지에 사후에도 마리는 그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라부아지에는 그 당시 과학자뿐만 아니라 세리, 즉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금으로 매년 15만 리브르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의 돈으로 15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는 그의 과학 지식을 사용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응용하여 파리 전체를 성벽으로 가두고 통행세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파리의 시민들은 파리를 나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결과는 150억을 거둘 정도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그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바탕으로 훌륭한 실험 장비와 값비싼 재료, 실험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거대한 렌즈를 달기 위해 현대의 2층 버스만한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렌즈로 다이아몬드를 태워 구성 성분이 탄소라는 것을 알아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비싼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한 그는 프랑스 혁명 당시 다른 세리들과 함께 재판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재판소에서 라부아지에의 수입인 15만 리브르 중 10만 리브르가 부당이익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과 함께 수많은 세리들의 최후와 마찬가지로 단두대에 의해 처형당합니다.
현대 물질 문명은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농업 중심의 사회를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꿔놓은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에 의존하여 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산업혁명 때문에 현대 문명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화학도 라부아지에의 화학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라부아지에 이전까지만 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200년 동안 과학계까지 지배하던 상황이었어요. 즉 물질의 근원은 사원소에 속하는 물, 불, 공기, 그리고 흙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기에 라부아지에가 사원소설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었어요. 라부아지에가 새롭게 발견해낸 것은 바로 원소의 존재예요. 라부아지에는 원소란 현재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도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분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어요. 그런데 당시의 기술로 공기를 여러 종류의 기체로 분리함으로써 공기가 원소가 아님이 밝혀졌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후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의 존재를 밝히게 되면서 물질의 근원은 원소와 원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때문에 원소가 변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나 이제는 물질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원소가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것이 바로 화학혁명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화학 공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나입니다. 오늘의 과학자 이야기는 현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라부아지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사람들은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즉, 물, 불, 그리고 흙, 공기가 물질을 구성하는 4개의 원소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원소설 이외에도 연금술 그리고 플로지스톤설이다라고 해서 물질이 불에 타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플로지스톤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불로 방출된다라고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75년 동안이나 믿어져 왔던 이 플로지스톤 설에 대해서 바로 라부아지에는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는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바로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우 영특해서 11세, 우리 나이로는 초등학교 4학년 나이가 되는데요. 법학대학에 입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법학을 공부했지만 그는 화학, 식물학, 지질학, 그리고 우주과학에 관심이 매우 많았고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를 바랬다고 하네요. 24살이었죠. 최연소의 나이로 과학 아카데미의 보조 화학자로 임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플로지스톤설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험실의 저울로 화학의 세계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모든 실험의 과정과 결론은 이 실험실 안에 있는 저울로 증명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을 가열했을 때 흙이라고 하는 성분이 얻어지는 것은 물이 흙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플라스크 속에 있는 퇴적물이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험실의 저울로 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산소의 산화 이론,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는 너무나 익숙한 산소를 이용한 산화되는 과정을 바로 이 실험실의 저울로 증명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산소는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프리스틸리를 만나면서 산소가 세상에 더욱더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파리를 방문하던 중에 프리스틸리와의 저녁 식사를 가지면서 그와 나눈 대화 속에서 프리스틸리가 실험했던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가 바로 자신이 실험하고 있는 산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바로 실험실로 돌아와서 프리스틸리의 실험과 그리고 자신의 실험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공기의 이름을 산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산소, 즉 옥시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산소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논문을 하나 쓰게 되었죠. 플로지스톤에 관한 회고다라고 하는 논문 안에서 산소의 이론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였고, 플로지스톤 이론으로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모든 의문점을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그는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원소의 정의를 다른 원소와 결합해서 화합물을 구성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새롭게 수정했다라고 하네요. 또 두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화학 명명법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명명법이 바로 라부아지에가 그 기초를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당시에 최초의 화학 교과서를 출간하게 되었고 학술지를 창간함으로써 좀 더 큰 화학혁명을 일으킨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